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완전히 이제 북중러 그리고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딱 편을 나눈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의 최전방에 대한민국이 서느냐 일본이 서느냐,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 위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지난 정권 하에 있었던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정말 이거 보면 이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 내용. 자,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 지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류, 특히 그 중에서도 탄약류 생산 능력이 가장 왕성한,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전쟁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뭐 독일, 뭐 이런 정도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 무기 공업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세하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국가 같으면 와서 부탁을 하고 빌어야지, 어디 감히 협박을 합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 우리 정치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들에게 얼마나 굽신거렸으면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명줄이 달려있는데도 우리를 협박을 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간첩 조직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까지 성장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서울 주요 도로를 마비시키고 수천 대의 차량으로 국가정보원을 포위하는 작전이 경기 동부연합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200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되어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을 마비시켰던 이석기 석방운동 차량 시위는 대규모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일대를 둘러싸는 무력 시위 성격의 포위 작전이었다고 조선일보가 4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시위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해당 시위는 구성원 다수가 내란 음모에 가담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로 구성된 경기 동부연합이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2단계로 기획된 해당 작전은 20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신촌, 동작, 청와대, 성신여대, 몽촌, 토성, 가락시장 등 서울 시내 6곳에서 분산 집결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저속으로 줄을 지어 주행하며 교통로를 마비시키고 현수막과 깃발, 방송을 하는 것이 1단계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이 점거한 도로 곳곳에는 주요 육교와 도로변에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대형 전광판 차량, 도보 시위대가 배치되는데요. 이렇게 서울 도심의 교통로를 마비시킨 차량들은 오후 7시 국가정보원 주변에 총집결해 국정원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정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옥문은 열립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형 크레인 여러 대를 배치해 국정원을 압박했는데요. 이 시위는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주도했습니다. 해당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도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움직여 총파업과 불법 시위로 거리를 마비시키고 물류를 멈추어 나라를 뒤엎겠다며 비노조원에 쇠구슬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간첩단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민주노총과 이를 장악한 경기 동부연합이 과거 아로 사건이 진행되던 때 못지않은 세력을 회복했고, 언제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국가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7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이때 이런 엄청난
시위 그리고 엄청난 작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의 우호적인 협조 그리고 국정원장의 우호적인 협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어서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최근에 그들이 우리 작년에 이렇게 했어 하는 그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석기에게 좀 기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 팜플렛을 만드는 건데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입수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시위를 하면 도로를 마비시키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2000여 대의 차량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원되어서 일시에 움직이면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그게 국정원으로 와서 국정을 완전히 포위하는 작전을 벌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하고는 이제 그들이 만든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6곳에서 동시 집결 출발. 그러면서 이제 쫙 내려오면서 국정원으로 집결.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선 이런 식으로 육교에다가 설치하고 어느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풍선 에더블럼을 설치하고 어느 포인트는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 그렇게 했었다라고 쫙 이렇게 자랑질을 해놨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그 육교예요. 여기다가 이런 구조물 설치하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쇼를 하고 있고 사법농단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그리고 지금 뭐 이사할 때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크레인이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현수막 걸어놓고 세를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건설노조. 건설노조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또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노조가 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이석기가 예를 들어 지금의 이재명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도 클래스입니까? 이석기가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한 자인데 이석기를 이렇게 추앙하고 이 정도로 지금 뭐 교도소에 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석기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석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지령받고 하는가라고 그냥 뭐 딱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이 확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민주노총 간부들 중에서 북한 지령을 직접 받고 충성 서약까지 한 이런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딱 연결해 보니까 혹시 이 자들도 뭐 제가 일부러 지금 혹시라는 말을 넣었지만 그냥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이런 생각이 탁 들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을 지어서 국정원을 포위하러 들어가는 이런 자들 가자 대전교도소로 우리가 감옥문을 열자. 이런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국가 전복이죠. 우리가 감옥문을 여는 국가 전복 아닙니까? 폭동이죠. 이런 것들을 조장한 그리고 뭐 이건 빼더라도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로교통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제 대열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 가면은 관광버스들 12대, 14대 쫙 줄지어서 갔는데 지금 그거 못하게 하죠. 왜? 도로 막히니까. 그 처벌 큽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 저는 뭐 아직 안 지났다고 보는데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CCTV 또 그 자료 영상 전부 확인해 가지고 이자들 여기 참가한 자들 전부 다 밝혀내서 지금이라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건설노조, 뭐 공공운수노조, 택배노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가 가입해 있는 이 노조 지도부가 혹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이석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건설업 하시는 포크레인 기사님들하고 이석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택배 사장님하고 이석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경기동부연합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회비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지도부 교체하는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택배노조 지금 장이 혁명열사령 참배하고 온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비를 거부하시든지 아니면은 지도부를 정말로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향상시켜주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국가 반역에 사용되고 있다. 말이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4월 14일 중국 국방부장의 모스크바 방문 시기에 맞춰 시작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중국 구애용 시나리오였는데 이번 훈련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판이 다시 짜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4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직접 명령에 의해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가 발령되어 고강도 훈련에 돌입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대잠 훈련과 장거리 대함 타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 4월 18일 복수의 러시아 워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동해에 거의 모든 가용 전력을 쏟아부어 사상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강도 훈련을 실시 중입니다. 캄차카 반도와 쿠릴 열도 지역에서는 바스티온과 발 연안 방어 시스템이 모두 전개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고, 오스크에서는 동해로 들어오는 해역에는 다수의 대잠 초계함과 일류신 38 해상 초계기, 투플레프 142 해상 초계기, 아쿨라급 공격 원잠이 전개해 미국 본토에서 동해 방면으로 증원되는 수중 전력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항공전력과 수중전력에 의한 미 항모 전단 초토화 전술도 시연되었습니다. 8대의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가 미그 31BM 고속 요격기의 엄호를 받으며 동해상에 동시 진입해 KH-22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가상 발사했고, 같은 시간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 톰스크함과 안테이함이 각각 22발의 P-700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모의 항모 타격 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진입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고 한반도와 일본 근해에 있는 미 항모 전단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는 같은 시기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에게 러시아의 대미, 대일 전략적 억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중국의 편을 들게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부담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등 한국 역할론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베즈다 TV, 러시아로 치면 우리의 국군 방송 같은데요. 여기에서 리포트가 보트를 타고 와서 야, 우리의 태평양 함대 핵잠수함이 이렇게 위용이 큽니다 하고 이제 보트를 타고 여기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 오스카2급 순항 미사일 원잠입니다. 여기에는 P-700이라고 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24발이 장착이 되는데요. 항공모함 타격하려고 만든 거죠. 자,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이제 백파이어 폭격기, 여기에 또 초음속 대함 미사일 KH-22 3발씩 장착하죠. 이거 지금 백파이어 폭격기가 백파이어 폭격기를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는 8대의 백파이어가 3발씩 동시에 사격을 하고, 바다에서는 또 24발의 이 대한미사일을 또 동시에 발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척이, 그러니까 48발이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 타겟은 미 항모였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츠크의 이런 동해 진입 직전의 바다에서는 일류신 38 같은 해상 초계기가 출격 전에 또 즈베즈다 TV에서 다 보여줍니다. 이 소노브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노브이를 잔뜩 이 하부에 달고 출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 쪽에서 오는 미국의 증원 전력, 수중 잠수함이죠.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걸 요격하는 이런 훈련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게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쓸모 있어.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가 니들이 대만 칠 때 상당 부분 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줘. 자, 이런 건데, 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 이제 편은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 한국은 중립에 설 수 있냐? 저쪽 줄에 서 있는 자 중에서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저 앞에 있는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저자가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저 줄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립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행동대장하고 우리가 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립이 됩니까?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었던 스위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립을 선언할 수 있는 스위스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북한하고 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파들은 그럼 북한하고 적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저쪽 줄에 서자는 말이죠. 그건 안 되죠.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이 이렇게 명확해졌는데 이쪽 줄에 서야죠. 자, 이쪽 줄에 서서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뒷줄에 서서 눈동자만 돌리고 있겠습니까? 그거 다 알죠. 그래서 이번 G7, 5월달에 하는 G7에서 한국의 역할론 스스로 먼저 우리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G7 할 때 우리 플러스 해서 한국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설을 할 때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동해는 우리가 맡겠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우리에게 달라. 왜냐? 이 좌파들을 설득하는데 또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하죠. 일본이 하면 일본이 핵 잠수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군사력이 그냥 폭주하면 보기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 일본하고의 우호 다 떠나서 주변국은 어쨌든 잠재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정도로 군사력이 상승하는 거 우리 후손들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잠수함 가지고 우리가 동해를 맡겠다. 일본 니들은 오스크해를 맡아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니들은 오키나와가 있으니까 동중국해를 맡아라. 우리는 동해를 맡겠다. 이게 우리가 먼저 선언을 해서 동해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잠수함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헌터킬러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야 되냐. 일본을 군사력 폭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좌파들에게 설득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방 세계 최대 규모의 탄약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까지 거론하며 강력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어떠한 무기를 제공하더라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는 양국 관계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4월 2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9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양국 관계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라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역시 한국이 키이우 정권에 대한 군사 후원 그룹에 참여하고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그 결정이 낳을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역시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키예프 정권에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최근 키예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이 러시아제 첨단 무기로 무장한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뭐라고 할까? 라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서방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군수산업 체계가 고사된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탄약과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군수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워싱턴 소식통들은 한국의 탄약 우회 수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능력이 있는 나라에게 저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늘어놓으며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 아무래도 외교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아관 파천하던 시대의 우리나라인 줄 아십니까? 러시아. 지금 우리나라를 무슨 뭐 핫바지 뭐로 봅니까? 뭡니까 이게? 자, 한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 통틀어서 나토탄, 포탄
그리고 소총탄, 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 2라운드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방제 무기, 즉 나토 공용탄을 가진 무기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에 탄약이 부족해서 대대장이 멈칫거리고 좀 스톱해. 왜? 탄약 지금 몇 발 안 남았는데 포격 계속해버리면 언제 보급될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개입하면 그냥 쏘는 거죠, 이제. 왜? 한국은 정말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풍산, 우리 한화 이런 데서 말이죠. 그런 한국에게 아관 파천 시대 같은 이런 협박을 하는 러시아. 자, 북한에게 러시아제 첨단 무기가 가면 이들 좋겠냐? 라고 하니까 좌파들은 큰일 나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제 첨단 무기 어디 있습니까? 핵무기 외에는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러시아 무기가. 우리 한국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제 무기 겁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이번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지금 있는 현대판 무기들 완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뭐 T-54, T-55 이런 거 지금 갖다가 1948년에 생산된 전차 갖다가 지금 전쟁에서 쓰고 있는 러시아 주제에 이거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 주제에 어디 북한에 지금 첨단 무기 갖다 줄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들 받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무기, 전략무기 개발 내구력을 키워주고 있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 해야죠. 자,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화성 18 쏘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러시아의 토프램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죠. 미국 CSIS도 토프램하고 화성 18이 너무 똑같다 생긴 게. 자, KN-23 단거리 미사일, 그건 오직 우리나라만 공격하는 건데 그거 뭐 열차에서도 쏘고 뭐 호수에서도 쏘고 오만 데서 다 쏘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름이 별명이 뭡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가 뭡니까? 러시아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아닙니까? 그게 판문점에서 USB를 통해서 기술이 갔는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다이렉트로 갔는지 알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전략무기를 러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전략무기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북한에 러시아제 첨단무기 들어가면 어떡할래? 줘라 줘. 그럼 이들은 수십 년 동안 1950년대 무기 갖고 살아야지, 북한에 그거 대주느라고. 그리고 니들 무기 보니까 겁나는 건 없어요. 우리 한국제 무기하고 상대가 안 돼요, 핵 빼면. 자,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어떤 무기냐, 그 수량, 성능, 뭐 여러분들 버뜩 생각하실 때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무기들 있죠? 맞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 기회에 완전히 구형 무기를 빼내고 신형 무기로 면모일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한국군 사력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의 이번 일요일 심층 분석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러시아 이런 협박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협박질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